네, 이번 순서는 생생한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건강에서 좋은 날. 오늘도 질병에 관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의사 이승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장길 씨 뭔 줄 아시겠어요? 네,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계절이 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 저는 여기가 항상 아파요. 어디가요? 여기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갈팡질팡하는 게, 야, 이거 마음 맞죠, 마음. 장길 씨, 마음 이런 거 말고요.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네. 같은 시기에 환절기에는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이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의원을 찾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환절기가 되면서 호흡기나 기관지의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단 오늘도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건강에서 좋은 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알레르기 비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햇살도 좀 따뜻해지고 바람도 좀 포근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좀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인가요, 선생님? 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 분 중에 3분의 2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내원을 하시고 있는데요. 원래는 3분의 1 정도인데 봄이 되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은 성인도 많지만 아이들도 많다는 점인데요. 2015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이들의 50% 정도에서는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고 25% 정도에서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더욱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힘드네요.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할 때 재채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예.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일으키는 원인도 뭔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 원인 물질을 알기 위해서 하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호흡기 면역력이 약하다는 예.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는 당연히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 반응 그렇군요.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게 있군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증상을 살펴보면 뭐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콧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눈을 막 비비거나 또 뭐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을 뵌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를 많이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콧물이 많이 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코가 많이 막히신다고 하십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의 큰 차이점은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눈, 코, 입 천장까지 간지러운 소양증을 호소한다는 점인데요. 가려워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알레르기 결막염을 같이 동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이 좋지 않아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동반하신 경우도 많고 네.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를 동반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인 증상을 이렇게 잠깐만 들어봐도 사실 선생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알레르기성 알레르기성 비염 아니에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이 감기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오시는 환자분 중에
철철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시는지 모르고 감기약을 많이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의 큰 차이점은 열이 있냐 없냐입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열이 없는 반면에 감기에서는 미열이라든지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감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 초반부터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 감기에서는 오한 그리고 전신통과 같이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차이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근육통 통증.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부모님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으면 이게 뭐 유전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요. 이게 실제로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네, 통계 결과에 의하면은 부모님 중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은 그 자녀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양쪽 부모님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다면 예. 자녀분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확률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두 부모님이 있으면 70%나 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으면 아이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높죠.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비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떤가 그 증상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건강 정보를 익히는 방법이 있죠.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 오늘도 장기 씨가 숫자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숫자는 뭔가요? 네, 오늘도 숫자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숫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첫 번째 숫자. 오늘 좀 다르네요. 다르죠. 평소와 좀 다릅니다. 네. 10명 중에 3명. 이거 쉽지 않나요? 10명 정도 어떤 걸까요?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온 것도 예. 있고요. 네. 뭐 한쪽 부모님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그렇죠. 자식이 걸릴 확률이 있다. 30% 이만 그리고 저는 요즘 워낙 그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은 환자다. 네. 약간 30%. 그렇습니다. 약간 근접하게 접근을 하셨지만은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봄을 반기지는 못하는데요. 특히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요. 이 봄이라는 계절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 10명 중 3명이나 이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각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사하고 이 아름답지만 이 흩날리는 꽃가루에 반응하는 이 알레르기 환자들은요, 이 봄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봄꽃 구경하는 것도 사실 재미가 큰데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죠, 이렇게 꽃가루 많이 날리는 시기 되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그렇습니다. 수치인 네. 것 같아요. 두 다음 번째 숫자. 숫자는 뭔가요? 네, 그럼 다음 숫자도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 공개합니다. 짜자잔. 숫자 10 되겠습니다. 10. 요거는 또 갑자기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10일 안에 간단하게 접근해 보세요. 네. 그래요? 네. 간단하게? 10명. 10초.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 10분 노출되면 뭐 이렇게 증상이 심해진다? 아, 뭐 10분이 이런 거? 시간적인 시간? 거. 돼야 되잖아요. 네, 아쉽지만. 네, 그리고 또 두 분 다 약간은 좀 벗어나는 그런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답은 혹시 미세먼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미세먼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 10 마이크로미터는 바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지는요, 코털이나 이런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만 이 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까요, 이 코, 구강, 기관지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이 체내에 계속해서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염 환자의 경우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야, 우리 미세먼지도 들어보고 초미세먼지도 들어봤는데 이 정도로 요즘. 입자가 아주 작은 거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였네요. 그리고요, 사실은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질병이긴 하지만 아주 위급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좀 미루거나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나요, 선생님? 알레르기 비염의 초기에는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만성 비염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충동증, 중이염, 코골이, 후비루, 그리고 소화장애라든지 입냄새 같은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선생님께서 요즘엔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걸린다 이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사람의 뇌는 사람이 쓰는 포도당과 산소의 4분의 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음식을 통해 입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산소는 호흡을 통해 얻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포도당보다 산소가 더 중요한 이유는 포도당은 끊겨도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반면에 산소는 끊기면 몇 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연구에 의하면은 코막힘이 있는 환자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쉽게 열을 받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로 여기 뇌를 식혀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코로 호흡하지 못해서 입으로 호흡을 할 경우에는 가열된 뇌를 식혀줄 수가 없어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코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코가 막히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치매 위험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빨리 정리를 좀 내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코막힘만으로도 힘든데 이게 또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레르기 비염은 재발도 좀 잦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았다 싶을 때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와 같이 코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코만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계의 질환입니다. 면역계를 바로잡는 치료를 해야 병의 뿌리까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면역력 이상이라는 게 사실 좀 포괄적인 의미가 맞아요.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면역계 이상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경로는 음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에 가장 많은 면역세포가 분포하게 되고 여기서 면역세포의 훈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실제로 우리 몸 면역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장 환경과 장의 면역력이 우리 전체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지 않다던가 이런 훈련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를 통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호흡기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비염과 같은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장 면역력을 바로잡고 두 네. 번째로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 번째로 오장육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심하니까 증상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네. 예,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는 바로 좋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한방 치료는 병 원인을 보고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병의 원인이 다르므로 치료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방 처방을 할 땐 개개인마다 1:1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점막 강화 치료에 있어서도 코 점막이 창백한지 붉고 충혈이 되어 있는지 맑은 콧물이 많은지 농이 많은지에 따라서 도포하는 약물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 면역력을 바로잡고 몸 전체 균형을 잡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키가 부쩍 큰다든지 성인의 경우에는 피로가 덜 느껴진다든지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비염 치료를 하면은 아이들이 키가 크구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더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비염이 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앓고 있으면 싫잖아요. 바로 완치해버리고 싶은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완치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맞아요. 당뇨병처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어떠나요, 선생님? 네, 완치라는 뜻이 참 어려운데요. 네.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무리하게 타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고쳐서 다시 무리하게 타고 다니면 다시 고장이 나듯이 비염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비염을 발생시키는 생활 습관을 계속 하신다면은 비염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염 치료 이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감기가 걸리신다면 빨리 치료하시고 식습관을 조금 조심해 주신다면은 당뇨병처럼
저처럼 평생 약을 드실 일은 없겠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를 그렇죠? 잘해야겠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좀 효과적인 어떤 한방차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피차나 유자차 같은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해서 콧물 증말에 도움이 되고 네. 코 막힌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은 국화차나 박하차를 드시면 예. 알레르기 증상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방차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좀 드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혹시 피해야 하는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중요하죠. 이런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안 좋은 운동은 없지만 체력에 맞게 적당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운동 이후에 땀을 흘린 채로 땀을 흘리시는 것은 몸을 차갑게 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옷을 바꿔주시고 체온을 보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으로는 튀긴 음식은 좋지 않고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수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속을 차갑게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찬 음료수, 찬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맛있는 음식은 역시 좀 도움이 안 네, 되네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비염 환자의 경우에 코피가 이렇게 자주 나면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된다. 뭐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로 그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는 코가 많이 간지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를 많이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는 비염 때문에 약하게 된 점막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코피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 있는 증상이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만의 질병이 아니라 면역계의 이상입니다. 면역을 바로잡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난치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꼭 치료를 잘 하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화창한 봄날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지 그냥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이상 증세가 있다 싶으시면요 바로 병원 가서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승원 선생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씨도 수고하셨어요. 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꽃들도 하나, 둘 피기 시작했는데요. 상촌객들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은 몸과 마음에 살짝 추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봄꽃 축제 소식 들으면요. 봄이 정말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봄의 전령사라고 하죠. 매화는요, 가까운 양산에서 3월 중순이면 이 매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벚꽃도 4월 초가 되면 피기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요 봄꽃 축제 계획 잡아보는 것도 재미가 네.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저희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